문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사는 아니지만 수양대군이 문종을 독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문종은 풍채도 좋고 원래는 좀 많이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세종 말년에 세자 신분으로 7년 반 동안 대리청정을 하는데, 여러분 세종 워커홀릭인 거 다 아시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감이 너무나 높아져서 그 종기가 자꾸 나는 병이 있었는데 이 종기가 심해졌던 거예요. 세자 시절에 허리 부위에 난 종기가 15cm 크기로 커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해진 거죠. 마침 그때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는데 이 종기 때문에 문종이 나설 수가 없어서 수양대군이 명나라 사신을 맡는 임무를 대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와중에 아버지 세종이 사망을 했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했는데 이 장례를 치른 3년상을 치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문종의 병세는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종의 종기를 수양대군이 악화시키게 만들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문종의 어이가 전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꿩고기 이런 거는 종기에 굉장히 해로운 음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꿩고기 등 종기에 해로운 음식을 진상하기도 하고, 또 종기가 심할 때는 활동을 막 하다 보면 종기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활동을 삼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을 내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이롭다면서 활쏘기를 권유하는 등 뭔가 모르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기가 악화돼서 이 문종의 죽음을 재촉하게 된 것이죠. 자, 어이 전순이는 의방유치, 식료찬요 등을 지은 저자이면서 이 문종뿐만 아니라 여러 대의 왕의 어이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치료법을 주장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원래 왕이 승하고 나면 어이가 책임을 지고 탄핵을 당하고 자리를 물러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순이는 잠시 내의원을 떠났다가 몇 달 뒤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수양대군이 이제 왕이 올라 세조가 된 다음에는 개국공신이 되어서 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고 세조 2년 첨지중추원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막 벼락출세를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으니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독살설이 대두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인 것이고요. 역사학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독살이다, 아니다,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문종이 사망을 하고 나흘 후 단종이 즉위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선의 제6대 임금 단종이 되지요. 그런데 12살 어린 나이에 즉위식을 치르는 단종을 보고 이 즉위 교서를 반포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위사와 백관들이 너무 서글퍼서 소리 없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비통하게 눈물을 흘린 사람은 다름 아닌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대행의 은덕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으랴. 여기서 대행은 왕이나 왕비가 죽은 뒤에 시호를 올리기 전에 높여서 부르는 말이니까 문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의 은덕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나더러 바르고 충성스러우며 지식이 남다르다고 항상 더불어 의논을 하셨는데 또 진법을 만들었더니 제갈량인들 수양보다 나을까 하면서 칭찬을 하셨고, 또 수양은 비상한 사람이다 라며 나를 칭찬해 주셔서 이 형제간의 정이 이와 같았거늘 흑흑흑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을 다 들어보면 나 똑똑하다고 계속 말해줬어 하면서 다 자기 칭찬을 하는 그런 말이네요. 이 단종 즉위 교서에 24개 항목의 세부 지침이 더 묻혀져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본적인 것, 핵심으로는 국정 운영은
의정부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과 부정과 청탁을 뿌리 뽑기 위해서 분경금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어요. 의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할 테니 니네 종친들 이 단종 주위에 어스렁거리지 마라, 기웃거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래 안이 꼽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종친들의 정사관여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맞으니까 요거는 그렇다 치고, 수양대군을 더 크게 반발하게 만든 건 분경금지법 확대였습니다. 자, 분경금지법이란 청탁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의 집을 사사롭게 방문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으로 정종 때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인사청탁을 워낙 많이 하니까 인사청탁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관료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태종 때는 이제 무신들에게도 적용을 해서 이조와 병조의 관료들에게로도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종친들에게까지 분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세력 키우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세력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분경금지법에 발이 묶이면 좀 일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수양대군은 도승지 강맹경을 불러서 우리들에게 분경하는 것을 금하다니 이거는 우리 종친들을 의심하는 행위가 아니냐, 무슨 면목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꼬 하면서 막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이 말을 들은 강맹경은 이것을 조정에 공론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강맹경은 수양대군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데리고 의정부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안평대군 입장에서도 분경금지는 좀 곤란했을 것 같아요. 우리 종친들을 의심하는 거냐? 종친들이 정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거냐? 하면서 마구마구 따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단종이 하루 만에 이 분경금지법을 철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단종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자, 조선의 제6대 임금 단종은 8살 때, 그러니까 세종 30년에 세손으로 책봉이 되고 2년 뒤 문종이 즉위를 하면서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문종이 사망을 하면서 12살 어린 나이로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 소년왕 단종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임금이 미성년자일 경우 이 왕실의 큰 어른인 대비가 수렴뒤에서 섭정을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관례였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정의왕후도 수렴청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단종에게는 할머니도 없고 어머니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도 돌아가신 것이죠. 문종이 세자 시절 세자빈을 3번 맞은 거 알고 계시죠? 이 문종의 처복 없는 문종에 대한 이야기 수다몽 영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는 질투심에 불타서 주술을 쓰다가 폐출되고, 두 번째 세자빈으로 책봉됐던 순빈봉 씨는 동성애를 하다가 폐출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맞은 세자빈이 이제 후궁이었다가 세자빈이 된 현덕왕후 권씨였는데요. 이제 딸 경혜공주를 낳고 아들인 단종을 낳았는데 몸이 약해서 단종을 낳고 다음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종은 왕위에 오른 후에 왕비를 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단종 입장에서는 수렴청정을 해줄 어른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의정부가 이 나랏일을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때 의정부에 있었던 정승, 그러니까 영의정은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이 김종서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남지가 병으로 물러나면서 이 김종서가 좌의정이 되고, 그리고 정분이 이제 우의정을 맡게 되었죠. 나이가 어린 단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가 올라오면 형식상으로 결재만 하고 대부분의 결정은
의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인사도 원래는 담당 부서에서 여러 명을 이제 추천해서 올리면 임금이 이 사람이 낫겠다 하면서 이렇게 점을 찍는 낙점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종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후보들이 뭐 어떤 신상을 가지고 있는지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의정부에서 여러 명을 올리긴 하는데 미리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러면 단종은 거기다가 점을 딱 찍으면 그 사람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황표 정치라고 했지요. 자, 그리고 이 경연자리나 또 뭐 상소를 통해서 젊은 신료들이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무슨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소, 대신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소, 또는 대신들과 이미 결정한 것이어서 바꿀 수 없소 라는 답변만 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단종은 나이가 어렸지만 세종이 아유 우리 손자는 정말 총명하다 라고, 물론 손자를 보고 총명하다고 말하지 않을 할아버지는 없지만 굉장히 영민한 임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나 파악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즉위하고 몇 달 만에 대신들이 이제 올리는 의견이 뭔가 좀 상황이 맞지 않다 싶으면 그건 고려해 보겠소 하면서 의견을 물리기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야심을 가진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단종 옆에 딱 붙어 있는 이 의정부 대신들이 껄끄러운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단종실록, 원래는 노산군 일기로 편찬된 이 단종실록은 편찬을 언제 했는지, 편찬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나 서술 방향이 수양대군이 이 왕위를 찬탈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를 나타내는 기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종은 너무 어리고 불안해했으며 김종서를 위시로 한 대신들이 전행을 일삼았고, 그리고 안평대군이 왕위 찬탈의 음모를 꾸몄다. 이 안평대군과 대신들이 결탁을 해서 단종을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래서 이를 알게 된 수양대군이 역적의 무리를 처단했다라는 내용 일색인 것이죠. 그리고 김종서 장군을 깎아내리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김종서의 성묘길에 환송객이 장안을 외웠다. 김종서와 황보인의 아들 사위들이 파격적으로 승진을 했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3명의 대신들 중에서 황보인은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정부는 또 뒤늦게 발탁이 돼서 이 황보인과 김종서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을 했으니까 거의 모든 주요 결정을 하는 사람은 좌의정 김종서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위세와 권세가 굉장히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종서를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단종실록에조차도 김종서가 매간매직을 했다라는 등의 기록은 없습니다. 김종서의 집은 사대문 밖에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집이 그렇게 화려하고 호화스러웠던 것 같지 않은 걸로 봐서 큰 권력을 가져서 재물을 쓸어 모을 수 있었음에도 굉장히 절도를 지키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어리긴 해도 총명한 인물이었으니까 몇 년만 기다리면 충분히 왕의 자질을 갖출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없었지요. 수양대군과 이 대척점에 이렇게 의정부 대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수양대군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 그의 동생 안평대군입니다. 세종이 자식을 굉장히 아끼고 또 중용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자식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이유도 있지만 또 신권을 견제하고자 라는 뜻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종에게 중용이 돼서 특히 두각을 나타낸 것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었어요. 두 사람은 운해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감독하기도 하고 세종의 수령터를 잡고 불당 건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면서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심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안평대군은 타고난 예술가로 시와 그림에 능했다고 하고 또 글씨를 아주 잘 써서 현재까지도 명필이라는 평을 받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많은 종친들 중에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렇게 두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종이 즉위를 했을 때 수양대군이 36살, 안평대군이 35살인데요. 안평대군은 김종서, 황보인 등의 고명 대신들과 인맥을 맺으면서 존재감 뿜뿜하고 있었고, 수양대군은 전국 운영에 좀 소외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맥을 형성해 나갔는데요.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정치적 대립 양상을 띠게 되고 두 사람이 힘이 커지면서 친수양파, 친안평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립을 하게 됐는데 조정과 종친들 그리고 궐 안에 있는 후궁들, 환관, 시녀들까지 양쪽으로 세력이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이 의정부 대신그룹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덜 위협적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은 아닌 것 같다. 안평대군의 손을 잡고 수양대군을 고립시키고자 하는데요. 이 위기에 놓인 수양대군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바로 수양대군의 장량으로 지칭되는 한명회입니다. 자, 한명회를 수양대군에게 연결해 준 것은 개국초 대유학자라고 불리는 권근의 손자 권람이었어요. 권람은 수양대군의 사람이죠. 권람은 아버지 권제가 첩을 가까이 하면서 어머니를 박대하는 모습을 보자 아버지, 어머니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막 대들었다가 아버지와 반목을 해서 집을 나와서 막 산천을 유람하면서 지냈던 인물인데요. 과거를 보지 않았을 때도 워낙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서 백의재상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권람은 수양대군과 함께 역대 병요를 편찬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권람의 친후가 바로 한명회였어요. 한명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또 다뤄보기도 할 건데 한명회는 나름 명문가 출신이긴 했지만 7달 만에 태어난 칠삭동이였고 인물이 워낙에 좀 못생겼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을 어려서 다 여의는 바람에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자라는 등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 뜻을 펼치고 싶었는데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인 권람은 그렇게 세상을 떠돌다가도 과거 시험을 보면 떡하니 장원급제를 하는데 한명회는 계속 낙방을 하는 겁니다. 과거 시험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성공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한명회가 친구 권람에게 나 수양대군 좀 소개시켜줘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 권람에 의해서 한명회와 수양대군이 만나게 되는데요. 수양대군이 한명회에게 그대가 세상에 뜻이 있음을 권람을 통해서 들었소. 나를 위한 계책이 있으면 말해주시오 라고 말을 하자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원하는 계책을 거침없이 내어놓게 되는데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은 것은 결국 반정이었습니다. 반정으로 뒤집고 왕이 되자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한명회는 그를 위해 끌어들인 무사들을 데리고 와서 충성서약을 하게 하는데 홍달손, 양정, 유수 등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리고 수양대군도 동조자들을 규합하기 시작하는데요. 소장파의 선두자 신숙주도 나중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과급제자였지만 힘이 장사이고 무예에 능했던 홍윤성, 황희의 아들 황수신, 이징석, 이진규 등이 수양대군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 와중 단종 즉위년 10월 수양대군이 갑자기 고명수원사를 자청해 명나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종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걸 또 신고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안평대군의 측근인 이현로가 안평대군에게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해서
안평대군이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가로채서 자신이 가겠다고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러자 권람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몇 달 동안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왜 그런 사행길을 자처하느냐 하면서 걱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수양대군이 어차피 안평대군은 내 적수가 못 돼. 그리고 김종서와 황보인도 나랑 대적할 인물이 되지 못하니 몇 달 자리를 비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하며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황보인과 김종서의 아들을 자신의 종사관으로 대동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들들을 이제 인질 삼아 데리고 가는 거니까 이 김종서 일파들이 수작을 부리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수양대군은 이 조정 안팎의 요란한 전송을 받으면서 길을 떠나 명나라로 갔고, 또 명나라에서도 일 처리를 잘하고 명나라 조정에 환대를 받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는 수양대군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명나라 조정에 일단 자신을 선보이면서 뭐 내가 차기 임금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러 간 건 아니지만 차기 임금 일종의 면접 보러 간 거잖아요. 근데 가서 일단 좋은 인상을 남겼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성과였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몇 달 동안이나 자리를 비우다니 우리가 수양대군을 잘못 본 건가? 왕권에 도전하려는 건 아닌가 봐 라면서 이 대신들의 견제를 풀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잠깐 이제 긴장을 풀게 되는 겁니다. 1453년 4월 20일 세조가 단종에게 역대병요가 완성이 되었으니 여기에 참여한 이들에게 가자해 주소서, 즉 품계를 올려주소서라는 의견을 올립니다. 역대병요는 전쟁을 기록한 이런 책인데 여기에 참여한 지편전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함께한 사람들이 품계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고마워할 거고 자기에게 우호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계산을 한 건데요. 그런데 뜻밖의 이 역대병요 이 편찬자 중 한 명이기도 한 선원집이 하위지가 강력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겁니다. 아니 지편전은 원래 책을 만들고 교회를 하는 일을 하는 곳인데 무슨 상을 준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일을 건의한 사람이 수양대군이라고 하는데 사사로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되는 것이 심히 부당합니다 하면서 반대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품계 올려주는 게 그게 큰일이라고 오히려 좋은 일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직서를 제출해 버렸고요. 거기에 성산문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고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논란 끝에 이것은 없던 일로 되어버려서 수양대군은 체면만 구기게 된 거고요. 요건 아닌가 보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